혹시 아침에 통장 들고 은행 갔다가 패점 딱지 보고 가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35년간 농협에서 일하다 퇴직한 올해 62세의 김영호입니다. 요즘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호야, 은행이 자꾸 문 닫는데 내 돈은 어쩌나? 스마트폰은 어렵고 택시비만 날리고. 아, 그 심정 저도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78세인데 은행 갈 때마다 이거 사기 아니야? 하시면서 제 손부터 잡으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2025년 9월부터 금융 세상이 확 바뀝니다. 이 영상 딱 20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택시비 월 5만 원 아끼고 통장 돈 2억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제 동네 어르신들이 이 꿀팁으로 손주 용돈도 더 주고 마음 편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좋아요 버튼 꾹, 구독도 공짜니까 눌러주시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보시고 나면 진짜 그렇게 외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얘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왜 은행들이 자꾸 문을 닫는지 아세요? 제가 은행원으로 일할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은행이 대여섯 개는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한두 개 남았죠. 이게 다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억울하죠? 우리가 평생 써온 방식인데 갑자기 바꾸라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35년간 다니던 지점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 세상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도 동네에 한두 개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주들 보면 전부 손에 들고 있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서 지금은 다들 휴대전화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제 친구 박순자 씨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72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있는 일과였어요. 통장 정리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자식들 계좌로 용돈도 보내고. 근데 갑자기 동네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다른 지점까지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했죠.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작년 말에 제가 금융교육 프로그램 있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나이 70 넘어서 뭘 배워 창피해 그랬는데 결국 같이 갔죠. 그날 배운 게 정말 신세계였대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못 믿었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되더래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통장 잔고 확인하고 공과금 내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보낸대요. 택시비, 버스비 한 달에 5만 원 넘게 아끼고 날씨 안 좋을 때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순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영호 씨, 이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지금까지 버스비, 택시비로 날린 돈이 얼마야? 저도 처음엔 이런 디지털 금융이 어렵고 무서웠어요. 내 돈 다 잃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더 안전한 면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났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데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잠겨 있으니 남이 함부로 쓸 수도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손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78세에 스마트 뱅킹을 배우셨는데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최고 라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한대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손주들한테 직접 용돈을 보내실 수 있어서 더 뿌듯해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중간에서 해드렸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편함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특히 돈 관리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2025년 9월부터는 금융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했죠.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픈뱅킹 의무화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느 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든 한 곳에서 다른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농협통장,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이렇게 따로 관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앱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는 은행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된다고 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늘리고 있어요.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무료로 교육도 해준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를 당하는 걸 봤거든요.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금융을 조금만 알면 이런 사기도 훨씬 예방하기 쉬워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편지에서 이메일로. 그때마다 우리는 잘 적응해 왔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렵고 낯설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금융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두려움, 저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만큼 자신감이 생겼죠. 우리 함께 새로운 금융 세계로 한 걸음 내딛어 볼까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미래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전남 여수에서 장어구이 장사하시는 80세 박금자 할머니께서 저희 지점으로 헐레벌떡 오셨어요. 영호 씨 큰일 났어. 동네 은행이 문 닫았는데 내 30년 장사 돈 다 거기 있어.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땀 닦으시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은행 문 닫아도 돈 한 푼도 안 사라져요. 걱정 마세요. 왜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쑥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망해도 1억까지는 정부가 확실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꿀팁 하나. 같은 은행에 통장 10개 있어도 다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돼요. 하지만 농협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넣으면 총 2억까지 완벽 보호. 단, 펀드나 주식은 보호 안 되니까 은행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이거 예금자 보호되는 거 맞아요? 경북 포항의 80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통장 2개 나눠 넣으셨대요. 사실 이 예금자 보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제도 덕분에 돈을 잃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에 저축은행, 여러 곳이 문을 닫았을 때도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분들은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어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이런 제도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억까지 보호되니 훨씬 안심하실 수 있죠. 제 이웃에 사시는 77세 황영숙 할머니도 예금자 보호제도 덕분에 평생 모은 돈 9천만 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은행 관련 뉴스만 나와도 밤잠을 설치셨대요. 이제 은행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우체국이 은행이 됩니다. 시범 서비스로 시작해서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 심지어 편의점이나 농협에서도 돈 넣고 찾기가 가능해요.
제주 서귀포에 사시는 79세 강순옥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은행 갈 때마다 택시비 3만 원씩 들었대요. 근데 우체국이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영호야, 진짜 우체국에서 내 돈 찾을 수 있겠나? 그럼 손주들 과자 사줄 돈 생긴다. 하시는데 그 웃음 보니까 저까지 행복했어요. 이 우체국 서비스는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버스 타고 한참 가야 하는데 다리 아프고 날씨 안 좋으면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체국은 거의 모든 동네에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이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영호야, 이제 너 안 불러도 되겠네. 하시면서요. 어머니 댁 근처에는 은행이 없어서 항상 저한테 전화해서 모셔달라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오프라인 오픈 뱅킹도 생깁니다. 한 은행 가서 다른 은행 통장 잔액 확인, 송금까지 가능. 신분증만 챙기시면 돼요. 부산 해운대의 82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아들한테 통장 맡길 일 없겠네.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 오는 날 여러 은행 돌아다닐 필요 없이 가까운 한 곳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체국이 은행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금융 생활이 편리해질 거예요.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게다가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밤늦게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동네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35년 은행 생활하며 배운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자 알림 서비스예요. 돈 나가면 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대구 수성구의 80세 윤복희 할머니는 이거 덕에 보이스 피싱에서 2천만 원 지켰어요. 영호씨, 문자 한 통이 내 인생 바꿨다. 하시더라고요. 공짜나 월 1,000원인데 안 하면 손해예요. 이 문자 알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마치 진짜 경찰인 것처럼 검찰인 것처럼 전화해서 어르신들 돈을 빼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자 알림을 켜두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 바로 알 수 있죠.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5세 오영식 할아버지는 작년에 할아버지, 여기 경찰인데요. 할아버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어요. 라는 전화를 받고 3천만 원을 보내려 했대요. 그런데 문자 알림 덕에 이상함을 느끼고 은행에 확인해서 사기를 막았어요. 두 번째 꿀팁은 전화 뱅킹이에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아요. 전화로도 잔액 확인, 송금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은행 가서 비밀번호 설정 한 번이면 끝.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누르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송금 같은 것도 직원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하면 돼요. 제 친구 최영철 씨의 어머니는 90세인데도 전화뱅킹을 아주 잘 쓰신대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셨는데 몇 번 해보니까 손에 익으셨대요. 전화뱅킹의 좋은 점은 또 있어요. 바로 보안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 통장 정보도 알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내 목소리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전화뱅킹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설정해두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세 번째 꿀팁은 특판 예금으로 이자 챙기기예요. 특판 예금은 금리 0.5% 더 높아요. 1억 넣으면 연 50만 원 추가. 은행 가서 특판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특판 예금이 뭐냐고요? 은행에서 가끔 내놓는 특별한 상품이에요.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천만 원만 넣어도 1년에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적은 돈 같지만 이게 모이면 제법 되죠. 특판 예금의 또 다른 장점은 보통 예금보다 세금 혜택이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특판은 이자율도 높고 세금 혜택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꼭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도 어르신들께 항상 특판 예금을 먼저 소개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꿀팁, 보이스 피싱 절대 속지 마세요. 통장 연루됐다. 돈 옮겨라는 100% 사기예요. 진짜 은행이나 경찰, 검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엔 가족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김정숙 할머니는 작년에 어머니, 제가 강남에서 사고 쳤어요. 빨리 3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다행히 할머니가 침착하게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기를 막았어요. 영호 씨, 내가 이런 사기에 안 넘어가도록 이 이야기 꼭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요. 라고 하셨죠. 보이스 피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 그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또는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잠깐의 확인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현금 인출기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또한 몰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기의 징조예요. 가족한테 알리지 말고 보내세요. 이런 말을 하면 100%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서울 마포구의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의심이 생겨서 20만 원을 보내다가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덕분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지켰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 이제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키실 수 있어요. 은행 문 닫아도 스마트폰 못 써도 걱정 마세요. 동네 우체국이 있고 저 같은 은행원 출신 아저씨가 이렇게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은행이 디지털화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변화가 고객들에게는 정말 좋은 거였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은행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잘 알아요. 무릎 아프신 분들이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오셔서 한참 줄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체국에서도 심지어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은행에 돈을 1억 원까지 넣어둬도 은행이 문을 닫거나 망해도 1억 원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문자 알림 서비스도 꼭 신청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월 1,000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보이스 피싱 사기가 요즘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시고 직접 경찰서나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자녀분들께 물어보시고요. 잠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전화 뱅킹도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폰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아요. 전화기만 있으면 돼요.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만 누르면 잔액 확인, 송금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특판 예금 이야기도 해드렸죠? 은행 가실 때마다 특판 있어요?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금리가 0.5%만 높아도 1,000만 원에 1년이면 5만 원이 더 생겨요. 작은 돈 같지만 그게 매년 쌓이면 제법 되죠. 디지털 금융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 훨씬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꾹 구독도 눌러주세요. 댓글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써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평생 열심히 모으신 돈, 이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